자,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국어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만나볼 조창욱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동안 이제 군무원 강의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 일단 첫 번째 시간 이 OT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아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만났으니까 이제 군무원 시험의 그 특징과 그 대비 방법, 또 우리 국어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할 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군무원 시험 어느 정도 점수면은 합격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목표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행정직을 대비한다 그러면은 이 평균이 한 85점 정도, 그러니까 전 과목을 똑같이 그렇게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특히 행정직과 비슷한 근무 조건인데 합격하기가 유리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찾게 되는 군수직. 이 군수직은 커트라인이 조금 더 낮죠. 그러면서도 근무 여건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 군수직 같은 경우는 한 75점 정도, 요 정도면은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그 커트라인이 좀 더 낮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해서는 좀 더 높게, 약간 높게 그 목표 점수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그 시험 그 커트라인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평균에만 딱 맞춰 가지고 있다가는 좀 시험 점수가 좀 높게 설정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뽑는 인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뭐 당분간은 많이 뽑을 것 같으니까 요 정도 점수 책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기술직 준비하는 분들은 뭐 우리가 목표 점수를 한 요 정도 이렇게 잡게 되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결국 우리 국어에서는 행정직, 군수직, 기술직 요 정도 점수가 이제 공부 목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꼭 100점을 맞아야만 합격하는 건 아니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을 하다 보면 쉽게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국어 점수를 잘 내야 할 텐데 도대체 공부해야 될 영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군무원은 그 일반 공무원직하고 다른 특징이 문항수가 25문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20문항하고 25문항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 25문항 출제될 때가 훨씬 더 좀 섬세하게 다양하게 출제가 됩니다. 보통 그 문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고, 또 독해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비문학 같은 데서는 비문학 이론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현대문학 같은 경우, 고전문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문학 일반론이라든지 아니면 문학사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그 공무원직과 구별되는 이런 특징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을 전부 다루게 되니까 배우는 대로 잘 따라만 오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요 한문 부분이죠. 이 한문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좀 포기하는 부분인데, 이 남들이 포기하는 영역이 바로 뭐냐? 내가 노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자고 한자성어 이 부분, 뭐 포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뭐 어려워서 포기한다기보다는 선생님이 볼 때는 좀 낯설어서, 뭐 평소에 친하지 않아서 그래서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면 야, 이 문법과 한문과 독해 또 뭐 문학 이론, 문학사 이 전체 중에서 한자, 한문이 제일 쉽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공부 방법을 전수받으면 되는 거죠. 그 공부 방법, 각 영역마다 공부 방법이 있어요. 그 공부 방법만 잘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어 영역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걸 살펴봤는데,
어떻게 하면 저 각 영역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문법.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 참 중요하죠. 비중도 높고. 근데 여러분들이 문법 그러면 바로 요거. 문법이라는 것은 곧 공식이다. 이렇게. 그 왜 수학 시간에도 뭐 공식이 있고 공식 적용하면은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문법 부분은 말의 법칙이니까 무조건 이건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식이야까지 거 암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암기해야 될 거. 이게 좀 고통스럽죠. 외워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부분이다 싶으면은 선생님이 전부 다 암기 비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 암기 비법을 이용해서 공식을 머릿속에 그냥 넣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부분을 안 보고도 뭡니까? 입에서 좔좔좔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내가 공부를 했다면 이제 공부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국어와 좀 친해지라고 인문 특강을 한 10강 정도 마련할 생각이에요. 그 이제 무료 특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그 국어 공부에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좀 막연하고 이렇게 OT를 들어도 실감이 좀 잘 안 되고 이러는 분들이 있다면 그 인문 특강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선생님이 각 영역별로 이렇게 좀 뽑았어요. 좀 어려울 만한 거, 또 중요한 부분 이런 영역에서 한 10개 테마를 뽑아가지고 국어 공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한번 모델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게 되면 나도 국어 공부 얼마든지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문특강, 우리 국어 인문특강, 인문특강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요걸 한번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시간. 여러분들 공부 부담 크게 주지 않으려고 1시간당 뭐 한 강당 30분에서 40분 그 정도 책정해서 공부 방법을 일깨워 주는 것인데 꼭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 국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문법은 공식이구나. 공식만 딱 머릿속에 넣어두게 되면은 문제가 풀리는구나. 이게 문제가 풀려야 내가 신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문법하고 요 한문만 정복해도 뭐 거의 합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요거 활용해서 또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좀 낯설어하는 한자, 한문 요거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이거는요 필수입니다. 필수. 꼭 해야 된다 이건. 군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찾아오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무하다가 이제 오는 경우도 있고 합격했다고 바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렇게 합격하고 찾아온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부처님상 같아요. 얼굴이 깨끗해. 공부할 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선생님이 또 가르쳤으니까 그런 데서 보람도 느끼고 이러거든요. 합격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막 근무할 때 여유가 있으니까 또 학원 찾아와가지고 뭐 다른 더 높은 직종으로 옮기겠다고 뭐 승진 시험 준비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여유 있게 사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합격한 친구들 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자신의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걸 들어보게 되면은 역시 선생님이 저 한문 때문에 붙었어요. 이렇게 또 한문 저 다 맞췄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한 나의 점수가 있을 텐데 거기서 한자 한문 시험을 다 틀리는 것과 남들이 어려워하는 바로 그 한자 한문을 더 맞히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남들이 어려워하면 어려워할수록 여러분들은 그것을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원래 시험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시험이라는 것은 그 출제하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틀리게 하려고 내는 거 아닙니까? 공부 적게 한 사람 틀리게 하려고 내는 건데 뭐 공부를 대충 조금 해가지고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으면 변별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공부해야 될 내용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것을 잘 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공부하다가 이건 좀 어렵다, 좀 공부하기 나쁜데 싶은 것은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한자와 한문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문법은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요. 자, 그래서 한자 공부하는 방법 여러분들 잠깐 소개해드리면, 한자는 뜻글자거든요. 그러면 뜻을 알아야 한자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뜻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뭐냐? 부수자입니다. 이 부수 글자는 몇 개나 알아야 될까? 우리가 시험을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서 몇 개나 알아야 될까? 그러면 한 60개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자 부수가 모두 214자인데 다 알 필요 없고 60개 정도만 딱 알아두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부수를 우리가 다 익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부수를 요 베이스 글자, 이 베이스 글자라는 게 요게 소리도 나타내고 또 이제 뜻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뜻을 훈이라고 하는데 어려우니까 그냥 뜻으로 이렇게 소리값을 나타내는 글자도 있고 뜻을 나타내는 글자도 있고 소리값과 뜻을 함께 나타내는 글자도 있고 이래요. 뭐 당연하죠. 뭐 부수가 이게 뜻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뭐 뜻만 안다고 해서 언어 생활이 가능한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소리값 나타내는 글자가 있어야 읽기도 하죠. 그래서 이 소리값 나타내는 글자, 또 어떤 때는 소리값과 뜻을 함께 나타내는 글자, 이런 글자가 있는데 그런 글자를 한 150개 정도 이렇게 알면 됩니다. 사실 뭐 우리 영어 단어 뭐 몇천 개씩 익히는데 그것에 비해서 뭐 한자 부수 60개, 베이스 글자 뭐 한 150개 이 정도 익히는 건 사실 일도 아니에요. 그죠? 뭐 시간이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렇게 익힌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하는 겁니다. 조합을 해서 한 1500자 요 정도 알게 되면 시험 문제에서 웬만한 문제를 다 맞힐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 부숫자 중에서 이런 글자를 여러분들 익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그 집에 있는 지붕 모양 본떠서 만든 글자예요. 그러니까 지붕 붙어 있는 게 집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집면자입니다. 집면자. 이렇게. 집을 나타내는 글자. 지붕 모양 본떠서 만든 글자. 그러니까 지붕 붙어 있는 게 집 아니냐? 그래서 집면자. 봐봐요.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이렇게 어렵게 느끼고 가슴에 장벽을 딱 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들어오지만 뭐야? 그 초등학생들, 내 조카 초등학교 1, 2학년도 공부해가지고 일요일 가서 한자 능력 검정 시험 봐서 합격하는 그 정도 낮은 수준? 조카가 하는 건데 내가 못한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자가 그만큼 쉬운 거라고. 초등학교 저학년. 뭐 누구는 뭐 3살 때 뭐 천자문 때 때문에 이렇게 쉬운 것이 한자인데 그렇게 쉬운 게 한자야? 나도 한번 해봐? 이렇게 마음을 탁 열면 이게 여러분들 선생님 설명을 딱 해주는 순간 머릿속에 딱 박힙니다. 그죠? 뭐 별것도 아닌 거지, 그죠?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지붕 모양 본떠서 만든 글자. 지붕 붙어 있는 게 집안이냐? 그러니까 이거 집면자다, 집면자.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한 가지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60개 속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쉬운 글자라서. 이게 소우자죠. 한자는 상형자인데 소이 모양 본떠서 만든 글자입니다. 뭐 얼굴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뿔도 이렇게 있고 귀도 있고 뭐 눈도 있고 이렇게 뭐 코도 있고 입도 있나? 이런 어떤 그 소의 모양을 그냥 본떠 가지고 이렇게 만든 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 정면으로 바라보고 본뜬 글자, 소자, 소자 아닙니까? 이런 부수들을 알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한자도 뭐 한 99%가 결합자예요. 이렇게 부수 글자들을 결합해서 글자를 만들거든요. 그럼 이걸 결합하면 어떤 글자가 되겠습니까? 이런 글자 되겠죠? 이런 글자가 됩니다. 이런 글자 참 낯설잖아. 그러나 요 글자의 뜻을 딱 알고, 그죠? 이건 집면자고, 이건 소우자고,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기법.
그러니까 한자 익히는 그 비법이 바로 스토리텔링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직접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해도 되고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하면서 익혀도 되는 거죠. 뭐 하여튼 공부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 글자가 무슨 글자냐? 이게 외양간 뢰자입니다. 외양간 뢰. 외양간 뢰. 근데 왜 이게 외양간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하, 가만히 있어봐. 이 집은 집인데 소가 사는 집 아니요? 소가 사는 집이 뭡니까? 외양간이잖아요. 봐요, 금방 이해되지, 그죠? 그래서 아니 뭐 대단한 공부가 아니라 부수 선생님이 시험과 관련해서 꼭 익히세요 하는 그 60개. 이거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베이스 글자 한 150개. 물론 여기는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 한 50개가 있을 테고 또 여러분들이 익히는 것이 또 있겠고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한 1500자 정도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1500이지 이거 하나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은요 한꺼번에 우두두둑 여러 글자를 한꺼번에 익혀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복습을 한다. 그러면 이런 한문 같은 경우 하루면 복습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공부 부담이 적은 것이 그게 요 한자 한문이라는 겁니다. 뭐 아직은 이제 감이 잘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진짜 딱 보니까 뭐야 집은 집인데 소가 사는 집? 소가 사는 집은 외양간 아니야? 외양간래. 그래서 한자성에 딱 적용하는 거야. 망양보래. 소 읽고 외양간 꽂힌다. 금방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자와 한문 공부도 별게 아니라는 거. 하여튼 선생님 믿고 따라오게 되면 이렇게 아주 기초부터 스토리텔링 기법 이용해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마음 편안하게 따라오기만 하면은 익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자, 그렇다면 독해는 어떻게 하는가? 자, 여러분들이 독해는 좀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왕이면 독해를 완벽하게 독해를 한다면 이건 이제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원리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아주 쉬워요. 그게 비문학 독해든 문학 독해든 또 문학 독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현대문학 독해든 고전문학 독해든 독해는 하여튼 무조건 요약하기입니다. 요약하기만 하면 독해가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배워야 될 게 요겁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막 힘들게 가르치고 이러질 않아요. 그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듣고도 용기를 얻어서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요. 하여튼 독해는 요약이다. 요약이라고 한다면 자꾸 이 주어진 글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줄이기 위해서는 뭔가를 빼야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뭘 빼야 하나? 그게 5가지라는 거예요. 5가지. 요 5가지 여러분들이 뭘 빼야 할까? 요것만 알게 되면은 아유 독해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독해를 좀 하는데 선생님한테 비법 딱 배워가지고 하게 되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뭘 빼는가? 전제 샥샥 뺍니다. 그럼 전제가 뭔지를 알면 되겠죠. 전제가 뭔지 글 독해를 위한 아주 용한 기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인문특강에서 다 전수할 겁니다. 아마 인문특강 공부하다가 주제 파악하기 그 강의가 있을 텐데 사실 그것만 딱 듣게 되면은 독해는 다 할 수 있어요. 뭐 문학 작품을 많이 봐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해 원리라 그랬죠. 시도 요약을 딱 하게 되면은 한 줄이나 2줄 정도로 간추려져요. 그럼 처음 보는 작품도 이렇게 간추리면은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군무원 시험 이렇게 봐서 알겠지만 일반 행정직 시험보다 더 어렵습니다. 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같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겠죠.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독해 문제는 대부분 뭐 비문학 독해는 무조건 거의 100% 처음 보는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문학 같은 경우는 봤던 작품 중고등학교 때 좀 봤을 만한 작품 한 50%, 또 못 봤던 작품 한 50%, 못 봤던 작품이 50%나 난다고요. 그러면 그 처음 보는 지문, 못 봤던 작품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못 봤던 작품 처음 보는 지문, 그거 대비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푸는 방법밖에 없잖아. 푸는 원리. 그래서 그 푸는 원리를 선생님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 원리가 한마디로 뭐라고요? 요약하기. 요약하기는 뭔가 뺄 걸 빼면 된다는 겁니다. 뭘 뺄 건가? 전제 샥샥 뺍니다. 나중에 인문특강에서 전제가 뭔지 배우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상술. 이 상술은 상세한 진술, 이거 줄임말이에요. 그거 샥샥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연설명. 이 부연설명은 안 써도 될 얘기인데 덧붙인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합격할 것이다. 이랬어요. 이때 이 합격할 것이다 이 얘기는 쓸 필요도 없는 거야. 왜? 열심히 공부하면 저절로 합격하는 거니까. 근데 이걸 왜 썼나?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부하라는 거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거 아닙니까? 뒤에 덧붙인 합격? 이건 필요 없다고 빼버리는 거죠. 그럼 내용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이 가슴에 새겨야 될 중심 내용, 주제가 바로 뭐냐? 공부하자. 열심히 공부해라. 이거지. 그게 주제가 됩니다. 자, 문장 성분 중에서는요, 관형어라는 게 있어요. 이 관형어. 여러분들이 문법을 이제 배워도 알겠고, 모른다 하더라도 관형어라는 게 공식이 3가지밖에 없거든요. 그거 선생님한테 딱 듣고서 응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관형어라고 딱 발견되었으면 빼버리는 겁니다. 부사어다. 그럼 이것도 딱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뺄 게 요 5가지밖에 없습니다. 요것만 딱 삭제하면 삭제. 빼면 요약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뺄 거 빼기가 바로 요건데 이것만 빼면 된다는 겁니다. 요거. 자, 문학 독해, 비문학 독해, 인문특강 들어가서 이렇게 샘플 강의를 보시면서 나도 이제 좀 체계적으로 독해를 할 수 있겠구나. 자신감을 꼭 갖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군무원 시험 또 일반 그 공무원 시험하고 다른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문학 일반. 그죠?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의 기능, 이런 거, 문예사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문학사, 문학의 역사죠. 이게 고전 문학사, 현대 문학사 다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니고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되는데 우리가 이제 25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 시간 들어가면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해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고 난 뒤에 딱 복습만 하면 되겠죠. 강의 열심히 듣고 또 이 부분도 암기 비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려운 건 그거 이용해서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익히고 이러면 국어 이 전 영역을 다 잘할 수 있다고 선생님은 믿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커트라인 이렇게 봤지만 85, 75, 65 이랬습니다만 사람이 좀 너무 이렇게 좀 소박하게 목표를 정하지 말고 난 국어 100점이 목표다 이렇게. 그러니까 3과목 중에서 어느 것 하나 100점 하나 딱 나오게 되면 다른 과목에서 혹시 실수가 있었어도 무조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국어에서 100점 목표를 한다 이런 각오를 갖고 공부를 하시면은 아마 더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게 될 겁니다. 이게 합격하는 것도 커트라인에 걸리느냐 아니면은 수석 합격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발령지가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공부 잘해가지고 성적 우수한 사람이 좋은데 발령 받겠죠. 그러니까 커트라인에 걸리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합격한 이후에 근무 여건 같은 것도 생각한다면 여기 서울에서 가까운 곳 이런 곳이 근무 여건 좋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결정되니까 나는 더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뒤로 좀 넘어가가지고 학습 방법이 있죠. 이 학습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공부하면 효율적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여튼 공부할 때는 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끔 가다가 성적 좀 이렇게 나온다고 자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공부하는 거지. 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80점밖에 안 나온다는 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네? 나 처음에 30점이었는데 80점? 어마어마한 점수를 얻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자습할 때 문제가 뭐냐면
조금씩 조금씩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까먹어 가면서 아는 것, 자신 있는 것만 복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가 더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 시험 가까워져서 모의고사 같은 거 봤을 때 점수 내려가면은 막 긴장되고 그때부터 당황해서 뭐 어쩔 줄은 몰랍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시험 치르는 날 전날까지도 반드시 강의를 통해서 내가 시험이 가까워질 때 그때는 뭡니까? 강의 중에서 내가 좀 자신 없는 부분 강의 찾아가서 그 부분만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아시겠죠? 강의 들을 때는 집중력에 집중 딱 해서 듣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대학 시험처럼 무슨 논술 시험 치르는 게 아니라 뭐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요거 살짝 바꿔놓고 막 문제 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깎다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발음이 깎다 아닙니까? 깎다. 깎다에 깎다 이렇게. 근데 살짝 뭡니까? 요런 걸 갖다가 다로 딱 바꿔놓고 다로 딱 바꿔놓고 그러니까 쌍디귿을 디귿으로 바꿔놨잖아요. 그죠? 요렇게 살짝 바꿔놓고 맞냐 틀리냐를 내기 때문에 우리는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해 주는 걸 깔끔하게 이렇게 따라서 정리해놓고 그걸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선생님이 공식을 요점 정리해 주니까. 아마 선생님이 전국에서도 여러분들한테 필기를 가장 잘해준다라고 다 잘해주시는 분 계시겠지만 믿기를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선생님 믿어야 공부 잘 되니까 필기 깐종하게 해드립니다. 색깔 분필 이용해서. 그래서 암기 비법 착착착착착 이렇게 알려드리고 하니까 그거 필기 딱 해놓고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외우면서 따라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끝난 뒤에는 정말 중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복습. 그죠? 여기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강의 열심히 듣고 복습하는 거 바로 이겁니다. 복습 꼭 해야 된다. 이거는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공부한 뒤에 복습 안 하면 내 지식이 안 된다. 이런 교훈이 중학교 책에도 나옵니다. 공부 복습할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거. 처음부터 다시 이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이렇게 하면은 한 50분 정도 강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을 때도 휴식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휴식 시간을 뭐 이렇게 한 10분 정도 갖는다. 그러면은 요걸 쪼개 가지고 5분은 먼저 복습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복습을 해요. 그런 다음 또 나머지 5분 있겠죠. 그 5분 동안 엎드려 자는 겁니다. 이렇게 딱 엎드려 잡니다. 아니면 눈 감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5분 동안에 무슨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도 사실 눈만 딱 감고 있어도 휴식이 됩니다. 휴식이. 그래서 여러분들 5분 동안 복습을 하고 5분 동안은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공부 이어나가야죠. 왜냐하면 학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막 특강 저녁에 더 단과 막 이런 거 들으면은 하루에 막 10시간씩 공부하고 이럽니다. 근데 나는 인강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인강으로 공부하는 건 한 5시간 하는 것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획 철저히 더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강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할 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1시간 딱 끝났다. 그러면 쉬는 시간 한 10분 정도 정해가지고 5분 동안 반드시 선생님이 필기해 준 거 공책 있잖아. 이렇게 주르륵 읽는 거야. 줄줄줄줄 읽기만 해도 공부가 돼요. 그 마치 조카가 왜 뿡뿡이 비디오 한 100번 정도 본 뒤에는 다음 장면이 뭔지 얘가 무슨 암기 비법 이용해서 외운 것도 아닌데 잘이라는 거야. 원래 이제 그 공부 비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하여튼 공부의 왕도가 뭐냐? 그럼 반복밖에 없습니다. 반복. 무조건 반복하는 거지 뭐. 그럼 다 됩니다. 하여튼 선생님은 하도 이런 걸 많이 봐서 처음에 선생님하고 탁 만났을 때 국어 하나도 모르는 거야. 막 20점 뭐. 특히 이제 군무원 기술직 쪽에 있는 분들은 좀 더 해요. 그래도 원래 처음에 공부할 때 선생님 강의 딱 들으면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아주 쉬운 것을 해도 그 삶의 그 과정이 공부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지만 용기 잃지 않고 막 반복해서 공부하게 되면은 반드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말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대개 1년이면 군무원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1년 안에 붙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서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선생님 딱 믿고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해요.
원래 일을 할 때는 전문가의 견해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직자 왼쪽에 이 부수가 귀자예요. 귀자. 일직자. 일을 할 때는 뭐 전문가 견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전문가잖아. 그죠?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진짜 많이 봤죠. 그럼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딱 실천 한번 해보세요. 진짜 빨리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쉬는 시간 10분 딱 정해놓고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둘째 시간 나 두 강의 들었다. 그럼 또 50분 동안 강의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복습을 해야 되는데 이때 복습할 때는 반드시 첫째 시간에 공부했던 걸 복습하고 그 다음 또 다시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책 보면 뭐 처음부터 이렇게 드르륵 눈으로 훑어가는 거죠. 참 신기하게도 이게 어떻게 된 게 눈으로만 봐도 복습이 된다는 사실. 요거 이제 꼭 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다 지워놓고 또 한번 볼까요? 쉬는 시간 10분 활용해서 복습할 것. 그 다음에 오늘 내가 5강을 목표로 해서 5강을 들었다. 그러면 이제 한 20분 정도 시간 탁 할애해서 요건 이제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나는 좀 더 많이 봐야 되겠다 싶으면 한 30분 정도. 처음부터 다시 또 공부하는 겁니다. 하여튼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야. 처음부터. 요때는 그날 배운 것만 처음부터 다시. 자,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우리 군무원 시험은 3과목만 치르면 되니까 한 과목당 이틀씩 공부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선생님 같으면 이런 식으로 공부할 것 같아요. 오늘 뭐 강의를 한 10시간 공부했다. 독한만 먹고 강의만 계속 듣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10분 복습 끝나고 20분 복습해가지고 계속 공부했다. 그럼 그 다음날 하루 정도는 뭐냐? 한 3시간 정도 내서 오늘 강의 안 듣는 겁니다. 하루는 강의 막 신나게 듣고 그 다음날은 강의는 안 듣고 무조건 뭐 복습만. 그동안 복습을 해왔기 때문에 3시간 정도 복습하면 충분합니다. 사람이 휴식도 취해야지 공부만 계속하면 안 되거든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좀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 휴식도 충분히 취해가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하여튼 이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이 뭐 서울대 수석 합격, 뭐 수능 1등 이런 식으로 우수한 성적을 냈던 사람들이 공부 방법입니다. 그 사람들은 공부를 조금 하는데도 잘한다고. 어떤 사람 막 새벽 2시까지 매일 하는데도 성적이 안 올라가. 이거 방법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대로 꼭 하세요. 자,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다. 쉬는 시간 10분은 그날 배운 거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그 다음에 끝나고 또 한 번 더 보는 거야. 또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그리고 그 이튿날 뭡니까? 한 3시간 정도 시간 내서 집중해서 전날 공부한 거 또 보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이제 첫날 공부한 거 있으면 첫날 거, 둘째 날 공부한 거, 셋째 날 공부한 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10시간씩 했다 그러면 우리 기본 이론 강의가 75시간이니까 8일 정도 공부하는 거잖아요. 8일 정도 공부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이랬으면은 8일 지나고 난 뒤에 8일이면 약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한 주에 10시간씩만 했다 그러면은 2달인가요? 2달이면은 가능하잖아요. 그죠? 2달.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결과적으로 2달 딱 지나고 보면은 그동안 공부했던 게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이와 같은 방법을 한 번 더 쓰는 거야. 1년에 이게 2달 공부한다면은 뭐 6번은 반복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볼 때는 한 3번 정도만 반복해도 합격할 만한 점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방법을 쓰면 1년 만에 충분히 합격하는 거죠. 그것도 이튿날은 뭐 3시간밖에 안 하는 거잖아.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이 계획을 빡빡하게 세워요. 뭐 1시 취침, 뭐 6시 기상, 뭐 이렇게 6시 10분까지 뭐 양치질, 뭐 30분까지 밥 먹기, 뭐 아침에 단어 외우기 막 이렇게 자신을 고통 속으로 빠뜨리는 이런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건 별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는 강의 딱 보니까 뭡니까? 뭐 11시 잠, 그죠? 11시 잠. 그 다음 뭐 8시 기상. 이런 몇 시간 자는 겁니까? 9시간. 9시간 실컷 자는 건데도 나머지 시간에
뭐 헬스클럽도 다니면서 그깟 3시간 못 내겠습니까? 충분히 되죠. 근데 이 3시간도 남아도는 게 계속 반복을 해왔으니까 반복한 걸 가지고 또 반복하는 거니까 머릿속에 그냥 남는다는 겁니다. 이 군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불과 얼마 안 지나서 뭐 한자 테스트 같은 거 보면 막 100점씩 나오고, 어떤 때는 선생님이 한자 테스트 볼 때 막 주관식으로 내고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관식으로 내도 다 쓰는 거야. 처음에 한 20점밖에 안 되던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걸 늘 보기 때문에 오늘 꼭 이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른 거 진짜 없지요? 강의 집중해서 듣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필기를 한 뒤에 쉬는 시간에 10분 정도 활용해 가지고 그날 배운 거 처음부터 다시 끝나고 그날 배운 거 또 처음부터 다시, 그 다음에 그 이튿날은 어떻게 한다고요? 한 3시간 정도 내서 첫날 배운 것부터 다시, 그러니까 마지막 8째 주에 간다 그러면은 첫째 주 공부한 것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건 책장만 넘겨도 복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복습하는데 한 20분밖에 안 걸려요. 이게 여유 있게 3시간 잡아놓은 것이지. 이게 공부 조금 하고 잘하는 방법이고, 아마 여러분들 군무원은 3과목밖에 안 되니까 다른 과목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불과 몇 달 사이에 여러분들 성적이 확 올라간다는 걸 느낄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꼭 학습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반들이 구성되어 있는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기본 이론반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국어는 공부할 게 하도 많아가지고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국어 관련 책이 9권이에요. 9권. 국사 겨우 1권이잖아. 국어는 국어 관련 책이 9권입니다. 근데 이게 군무원 시험에서 전부 출제 대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8주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한다 그러면 하루에 한 권씩 떼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부할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것을 선생님이 또 압축해가지고 가르쳐 줄 거니까 배우는 대로 따라오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문법은 문법대로 이렇게 한 28시간, 한 30시간 된다고 보는 거죠. 한문도 한 15시간 이렇게. 그 다음에 독해 뭡니까? 독해는 독해 원리 이용해가지고 한 16시간 정도 아마 충분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문학사, 문학 이론, 이런 것도 이 정도면은 우리 많이 책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바쁘고 막 힘들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공부해도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두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지간한 문제는 맞힐 수가 있을 텐데, 또 좀 더 섬세하게, 사람들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나는 좀 한문이 약하다 또는 뭐 문법이 약하다 이럴 때, 그때는 좀 깊게 공부하고 싶은 그런 강의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보통 이제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도 많이 정리를 합니다만, 이 어휘들 이런 걸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게 되면은 또 암기 비법도 익힐 테고 좀 더 쉽게 정리도 할 테고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휘 같은 건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혼자 하면 되지만, 난 선생님하고 같이 좀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좀 시간 좀 할애해서 어휘를 몽땅 다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이 고전문법, 고전문 출제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한 문제 정도씩 날 수가 있으니까 우리도 한 문제 정도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 체계적으로 글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한번 보는 거지 뭐, 그죠? 특히 이제 고전문법 같은 경우는 이런 이론들을 한번 이렇게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은 이 손도 못 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또 익히고 난 뒤에 좀 반복 복습을 하면은 또 쉽게 맞히는 게 고전문법이거든요. 그래서 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런 특강까지 좀 깊게 들어가서 해본다면은 아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공부들이 이렇게 끝난 뒤에 그 다음 문풀반으로 넘어가겠죠. 여러분들이 문풀반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것이 뭔가, 뭐 그동안 공부해왔던 거 응용하는 건 기본이고, 요 독해 있잖아, 독해. 이 독해 연습은 기출문제 가지고 실전 문제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문제로 직접. 그래서 요 독해하는 비법을 뭐 이론반 시간에도 배우지만 그 배운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문제 적용하는 응용력, 이걸 기르게 될 겁니다.
독해는 여러분들 요점 정리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 요점 정리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여러분들 다시 우리 확인해서 공부할 거니까 아마 충분히 독해 뭐 만점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 국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 평소에 하여튼 평소에 죽도록 공부할 게 요거다. 문법 한자. 그 보통 그 모의고사 문제풀이나 뭐 모의고사 여러분들 직접 치러볼 때 점수를 까먹는 부분이 어디냐? 그럼 다 여기입니다. 여기 문법과 한자. 그래서 평소에는 문법과 한자만 죽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그리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뭐 11월 달부터 한 2월 달 또는 뭐 11월 달부터 뭐 한 5월 달, 시험이 한 6월 달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문제풀이반 요거 병행하면서 독해 열심히 배우면서 또 내가 공부한 거 제대로 응용이 되었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시기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문법하고 한자는 열심히 합니다. 기본 이론반에서도 문법 한자 요것만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가까워지면은 문풀반을 통해 가지고 독해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응용력 기르는 겁니다. 문법 한자 이런 거. 그 다음에 특강반은 내가 조금 고득점을 해가지고 남들보다 고득점 해가지고 완벽하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좋은데 발령 나야 되겠다 싶을 때 그때 요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인강 확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하루 책정해가지고 그날은 무조건 복습만 하고, 하여튼 공부 잘하는 작전이 그겁니다. 인강 하루 쫙 들은 뒤에 하루는 죽도록 복습만 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3번 정도 반복해서 한 6개월 정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뭐 선생님은 처음에 점수가 안 좋다가 나중에 점수가 이렇게 급성장하는 그런 친구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 올해 이제 합격한 친구 중에는 전직 유도 선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운동을 하면은 좀 공부하고 거리가 있거든요. 처음에 타고 왔는데 한문부터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쫓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얘기해 줬죠. 사실대로. 원래 이 국어 공부라는 게 뭐 쉬운 거라도 처음 듣는 과정, 첫 과정에서는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다. 한번 잘 참고 2달을 견뎌봐라. 2달 지나고 나면 이제 뭡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귀가 열려가지고 알아듣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면서 한 3번 정도 돌아가게 되면은 점수가 웬만큼 나올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7, 8개월 지난 뒤부터는 한문 선생님 저 점수가 꽤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더니 1년 만에 붙었죠. 해군 들어갔어요. 해군. 그래서 또 찾아왔더라고요.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점수가 낮아도 용기 잃지 않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복을 통해서 누구나 잘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꼭 실천을 해 보시게 되면은 뭐 선생님이 그냥 재미삼아서 써놨습니다만 보세요.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암기 비법 그거 참 도움 많이 됐다. 실전에 가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한문 때문에 붙었다. 한문 저 다 맞췄어요. 한문 하나도 모르다가 이렇게 맞췄으니까 합격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키는 게 아닌데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선생님한테 들려줄 그런 날을 여러분들이 기다릴 테니까, 선생님이 기다릴 테니까 꼭 열심히 해서 군무원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그날부터 인생이 쫙 풀리는 겁니다. 쨍 하고 해뜰 날 반드시 있을 테니까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인문 특강에서 여러분들 같이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OT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들 고생들 많았습니다.